허가 신청서 제출했고 계획서 첨부했고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그 계획서는 제출 안 해도 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허가 신청을 딱 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신청한다고요? 6명 허가권자에게 합니다. 허가권자에게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허가권자가 의사표시를 하는데 개발행위에 대한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아까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서 우리들의 이런 행위는 이런 사적 개발은 공적 개발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허가권자는 제가 하는 행위가 당해적인 도시공계획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이 있으면 누구의 의견을 들어라. 허가에 앞서서 도시공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과서 200페이지 거기 3번에 의견 청취에 나왔죠. 여기 보면 도시공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이 있으면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 시행되는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조심할 것은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서 허가 불허가 하라는 이야기지 허가 신청이 있으면 시행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시행자가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안 되고 의견만 의견 들어라는 이야기예요. 의견. 판단은 네가 하고 의견을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동의라는 말은 안 해주면 못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은 네가 하되 의견은 들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밑에 관리처의 의견 청취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절차에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있으면 우리 인천시장이 여러분이 허가할 때 주민 의견 청취해요 안 해요? 개발행위 절차에서 제가 주민인데 뭐 이거 굳이 뭐 주민 의견을 들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있을 때 인천시 의회 의견을 들을까요? 이런 건 없습니다. 누구의 의견 청취만 있다? 시행자의 의견 청취만 있다. 그 정도 흐름만 봐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일정 사항에 대해서 우리 개발행위 허가 신청할 때 여기도 제목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할 때 자, 여기가 지금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개발행위 허가 받으려고요. 그러면 이게 농지죠. 농지면 뭐 해야 돼요? 농지 같은 경우 농지 전용 허가 신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법에 있어 인허가 받을 사항도 생기죠. 인가 신청할 때 함께 인허가 서류도 함께 제출해주면 허가권자가 그 관계 서류 제출받아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개발행위 허가해주면 관련 인허가도 받은 것을 본다. 이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관련 인허가 의제 그러죠? 허가 신청할 때 인허가 서류 있으면 허가권자는 허가에 앞서서 관계기관과 협의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절차에 협의도 있고 그리고 또 아까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도 거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심의할 사항이 있으면 심의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심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렇게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이 허가할 때는 심의 없이 허가해줘라. 그래서 절차만 간단하게 협의, 심의 이런 절차가 있더라. 자 그렇게만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201페이지 밑으로 이제 5번.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허가 신청을 했어요. 자, 그럼 아까 허가 규정이 있었죠? 허가 규정이 있으니까 허가 신청이 있으면 의사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개발행위에 대한 이 의사 표시는 몇 일 이내 해야 됩니다. 처리기간은 허가 불허가는 의사 표시는 몇 일 이내 해야 된다고요? 15일 이내 해라. 15일 이내. 우리 법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처리에 대한 기간은 15일 이내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15일이 협의 심의 기간이 포함될 때는 협의 심의 사항이 있을 때는 협의 심의 기간을 포함해요, 제외요? 제외한다. 여기를 포함한다 이러면 안 되고 15일 이내 처리하는데 이 15일에는 협의 심의는 제외한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표시할 때요. 여러분에게 인천시가 허가해 줄 때 그냥 전화로 허가합니다. 그러면 되나요? 아니면 구두로 와서 허가합니다. 그러면 되나요? 항상 행정행위는 요식행위입니다. 그래서 허가 불허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면을 통해서 하라는 얘기 요식행위 또는 국토이용정보 체계를 통해서 알려야 된다. 그렇게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15일이라는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 뒤로 넘겨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천시장이 여러분 지금 개발행위 하는 개발행위잖아요. 여러분 할 때 조건을 붙여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도 있나요? 조건부 허가도 할 수 있어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유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적용 경관 등의 조치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도 있습니까? 우리 법에 조건부 허가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인천시가 여러분에게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때는 미리 누구의 의견 들어야 돼? 여러분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 밑에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때는 일방적으로 조건 붙이지 말고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때는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으란 이야기예요. 그런 말 나왔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그러면 이런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수도 있지만 또 뭐 또 할 수 있어요? 못 믿겠는데 너 좀 돈 좀 예치하게 하고 해? 라고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나요? 이행보증금. 그래서 조건부 허가도 가능하지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주는 거죠? 예, 기반 설치라든지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라든지 유해 방지 등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어떨 때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까? 여기 박스에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가 나왔죠? 자, 거기 보니까 5가지 사유가 나오네요. 자, 굴차. 자, 굴차에다 똥을 씌시고, 굴차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굴, 동글뱅이. 그 다음에 또 2번은 중간쯤 보니까 비탈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비. 그 다음에 3번째는 토석의 발파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발파의 발. 그리고 토속을 운반한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차량 통행의 차. 그리고 5번에 보니까 끝에 기반 설치가 필요하다. 기. 그래서 이행 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는 사유는 뭐라고요? 예, 요걸 쭉 읽어보니까 뭐라고요? 굴비 발차기. 굴비 발차기. 이행 보증금 예치 사유는 굴비 발차기. 딱 체크하면 되죠? 굴비입니다. 족이 아니고 굴비 발차기.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런데요.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예치하는데 누구는 예치 면제해? 누구는 안 해? 같은 식구는 안 해. 식구는 같은 식구끼리 너 못 믿겠으니까 돈 내. 그러면 식구가 싫어하잖아요. 누구는 보증금 예치 안 한다. 밑에 예치 면제자 나왔잖아요. 공공사업자. 공공사업자는 보증금 예치하지 않습니다. 못 믿는 남만 예치하게 하는 것이지 같은 편은 예치 안 해요. 자, 그래서 그분 보시고. 그 다음 오른쪽. 그럼 예치 이럴 때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예치 금액은 얼마입니까? 오른쪽 총공사비 몇 퍼센트? 20% 이내에서 예치하게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셋째 줄 총공사비 20% 이내가 되도록 한다. 그러면 보증금 예치하는데 예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공사비 20% 내라는데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그죠? 그러면 예치 방법은 현금이죠. 현금으로 납입하되. 그런데 맨 끝에 뭘로도 이행보증서로도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예치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행보증금 반환입니다. 자, 반환. 보증금이란 건 돌려주는 거잖아요. 언제 반환하라고? 중공검사를 받았단 말은 의무 이행을 다 했으니까 중공검사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중공검사. 근데 언제? 즉시 반환하는 얘기예요. 1년 뒤에 반환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왜? 1년 뒤에 반환하면 이자는 어떻게 줄 거예요? 그러니까 준공검사 후 즉시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행보증금에 관련된 사항, 이 절차, 조건부 허가도 가능하고 이행보증금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사업자는 예치 안 한다. 이렇게 딱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8번, 예, 개발이 허가 안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 허가 안 받고 뒤작을 해버렸어. 또 허가 안 받고 막 쓰레기 계산 쌓아놔버렸어. 적지도. 그러면 허가 안 받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허가 없이 하면 원상 회복하죠. 다시 원상세로 만들어야 돼요. 그에 불응하면 당연히 행정대집행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행정 조치만 끝나느냐? 자, 개발행위는 제가 이 개발행위라는 게 부동산 시장의 블루오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허가 없이 행위라면요. 제일 국토기획부 제일 무거운 처벌 조항이에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얘기예요.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면 원상회복 행정대집행 별도로 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4만 처벌이긴 한데 3, 4만 처벌. 그러면 이런 3, 4만 처벌이 우리 앞에서도 한 군데가 나왔었는데 용도구역에서 시가조정구역에서 허가 없이 행위하면 3년 3천.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없이 행위하면 3년 3천. 그래서 지금 두 군데 배웠어요.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도 허가 없이 행위하면 3년 3천. 개발행위 허가 규정 위반하면 3년 3천.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 밑에 9번 관련 인허가 의제 허가 신청할 때 함께 서류 제출해주면 이런 거 받은 것을 본다. 그래서 의제되는 사항 쭉 나왔죠. 예, 뒤로 넘겨보시면 이거 나와요. 애워요 안 애워요? 애워요 안 애워요? 개발행 허가 신청할 때 함께 서류 제출해주면 받은 것을 보는 인허가 의제 서류 애워요 안 애워요? 예, 애우면 어떻게 돼요? 예, 그래요. 떨어져요. 자, 그러니까 애우지 마세요. 자, 그러면 뒤로 갑니다. 205페이지에 이제 개발행위를 마쳐서 허가받아서 마쳤어. 준공검사 갑니다. 자, 준공검사는 자, 아까 개발행위 허가사항이 6가지 있었죠. 토건을 접근하면
형을 받는다. 그렇죠? 이제 개발행위를 마쳤으면 중공검사를 받아야 될까요? 근데 중공검사는 4개가 중공검사를 받으래. 4개. 자, 개발행위 마치면 이 허가권자한테 중공검사를 받아야 될 대상 행위는 뭐예요? 토지에 물리적 힘이 가해진 거. 뭐 있습니까?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행위를 마쳤으면 중공검사 받습니다. 4개는 중공검사 받아요. 그러면 6개 중에 4개가 중공검사 받으면 중공검사는 안 받아도 되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무엇은 중공검사 안 받아도 돼요? 토지 분할과 분할이 뭐 정말 땅 가르는 거 아니잖아요. 공구상 나누는 거잖아요. 분할과 그리고 물건을 쌓아둔 행위, 적치는 중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도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1번에 검사 대상 나와 있습니까? 자, 그 정도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개발행위 절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정리하시고.